내 이름은 박선우, 23. 나에게 가장 빛나던 시절은 전쟁이 터지기 전 영희와 함께했던 짧은 봄날이었다. 영희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이었다. 눈을 마주치면 해사하게 웃던 그 아이의 웃음은 내 삶의 모든 근심을 녹여주는 따스한 햇살 같았다. 우리는 별다른 약속도 없이 서로의 곁을 맴돌았다. 나는 영희네 집 앞에 놓인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었고, 영희는 내가 힘겹게 지게질을 할 때면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 듯 사랑을 키워갔다. 우리는 곧 혼인을 약조했다. 내가 군대에 가기 전 우리는 꼭 하나가 되기로 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잔인한 발톱을 드러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쪽에서 쳐들어온 인민군에 의해 한반도 전역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나는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기에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지옥 같은 전장에서 나는 오직 영희만을 생각했다. 내가 살아 돌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전쟁에서 버텨내야 할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영희였다.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피와 흙탕물로 얼룩져갔다. 옆에 있던 전우가 차가운 주검으로 변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영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영희의 웃음, 영희의 목소리, 영희의 손길.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나는 영희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 군화 속 양말에 꼬깃꼬깃 숨겨둔 종이 조각에 나는 하루하루의 안부를 적었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꼭 살아 돌아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어느 날 나는 치열한 전투 끝에 부상을 입었다. 왼쪽 다리에 총을 맞아 쓰러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병실에 누워 있었다. 정신이 들자마자 나는 영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을 떨었다. 나는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부대를 이탈했다. 탈영병이 되는 것은 두려웠지만 영희를 향한 그리움과 불안함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폐허가 된 고향으로 향했다. 내가 알던 아름다운 마을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에 탄 집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그리고 핏자국으로 얼룩진 길바닥. 그 참혹한 풍경 속에서 나는 영희의 집을 찾아 헤맸다. 영희의 집은 무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영희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영희는 어디 있습니까? 영희는 괜찮은 거죠? 내 물음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그때 방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야윈 모습의 영희가 누워 있었다. 영희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나는 영희의 곁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다. 영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영희에게 내가 선우라고, 내가 돌아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며칠 밤낮으로 나는 영희의 곁을 지켰다. 나는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폐허가 된 마을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피난민들에게서 영희의 소식을 들었다. 인민군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영희는 나를 찾기 위해 부대로 향하다가 총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영희는 그 길로 열병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다. 나는 영희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영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영희의 곁에서 영희를 간호했다. 영희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억지로라도 죽을 떠먹여 주었다. 영희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괜찮았다. 내가 영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며칠 뒤 영희는 기적적으로 열이 내렸다. 그리고 흐릿했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다. 영희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우 오빠, 보고 싶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약했지만 나는 그 어떤 말보다도 아름답게 들렸다. 나는 영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에 다시 인민군이 들이닥쳤다. 나는 영희를 숨기기 위해 영희를 업고 산으로 도망쳤다.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나는 영희를 품에 꼭 안고 산길을 달렸다. 그때 영희가 나의 등을 툭툭 두드렸다. 오빠, 나 먼저 가 있을게요. 오빠는 꼭 살아 돌아와야 해요. 나 우리 약속 꼭 지킬게요. 영희의 말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영희의 눈은 이미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영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영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영희가 품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힘없이 쓰러졌다. 영희. 영아. 나는 영희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영희의 차가운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영희의 죽음이 나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영희를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영희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영희의 시신을 고이 묻어주었다. 그리고 영희가 내게 쥐어준 종이 조각을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오빠, 나 너무 아파서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오빠는 나 때문에 죽지 마. 오빠는 꼭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는 괜찮아. 오빠가 행복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영희의 글을 읽는 내내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영희는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영희는 나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영희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한동안을 폐인처럼 지냈다. 하지만 나는 영희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영희의 몹까지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다. 영희를 가슴에 묻고 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싸웠다. 나는 오직 영희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영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나는 전쟁의 영웅이 되었다. 나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은 언제나 공허했다. 내가 영웅이 되는 동안 나의 사랑 영희는 차가운 땅 속에 홀로 누워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영희가 묻힌 곳을 다시 찾아갔다. 영희의 무덤 앞에는 내가 심어놓은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영희의 무덤 앞에 앉아 영희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나는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 내가 영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도 영희를 사랑하는지를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영희를 잊지 못했다. 나는 평생을 영희만을 사랑하며 살았다. 나는 가끔씩 꿈속에서 영희를 만난다. 꿈속의 영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나는 영희의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꿈에서 깨면 나는 다시 현실의 공허함 속으로 돌아왔다. 나의 삶은 영희의 죽음으로 인해 멈춰버렸다. 나는 영희의 죽음 이후 그 어떤 행복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영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을 한 남자, 박선우. 그리고 나의 사랑 영희.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이 이야기는 전쟁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 영희와 선우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실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